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상법 개정의 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미 있는 상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기업 환경의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있는데요. 불투명한 지배구조, 대주주 중심의 경영,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독립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그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또 소수주주 및 글로벌 투자자의 경영 참여 확대, 그리고 이사회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상법을 통해 주주들은 훨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7월 22일 공포된 1차 개정 내용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상법 개정과 동시에 그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그 사회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을 종전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립이사의 명칭 변경은 시행 후 1년 후인 2026년 7월 23일부터 그 독립이사 명칭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은 시행 후 1년 후까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 7월 22일까지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그 소위 3% 룰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습니다. 여기네요. 네. 이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를 현장주주총회와 병행해서 전자주주총회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2027년 1월 1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상장회사가 여기에 적용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일단 대규모 상장회사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 상장회사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200개 이상의 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강제하는 게 과연 그 시스템상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마 이 규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차 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와 관련해서 이 대규모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회사입니다.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종전에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하였는데 2명 이상 분리선출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공포 1년 후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2명의 분리선출을 마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선임할 때 추가로 분리선출해야 되는지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논의 중인 개정안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각하라는 것이나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계열사 간 합병 비율이나 교환 비율을 산정할 때 그 시가에 의하지 말고 시가 더하기 그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부분을 더 마련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의 우선 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그리고 기업 관련 업무상 배임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1, 2차 개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추가 개정안도 갑작스럽게 개정이 될 수 있어서 각 기업들은 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그러면은 적용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이제 개괄을 말씀드리면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상장 회사에만 적용이 되는데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충실 의무는 이제 상장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 회사는 우리 각 규모별로 그 적용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자산 총액 1,000억 원 미만인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충실 의무와 독립이사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합산 3% 룰 확대 이 부분만 적용이 되는데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회사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규정까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개정 조항들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질문받는 것들 중에 금융회사의 경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별도로 있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하고 상법하고 어떤 관계냐라는 질문을 좀 받습니다. 여기 금융 포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이 있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법에는 감사 선임이라든가 이사 선임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감사 선임, 이사 선임 관련된 내용을 따르면 되고 해당 규정이 없는 부분만 상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상법에서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성관주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수임인인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책임을 면제하는 법리로 경영판단의 법칙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경영판단의 법칙이란 이사가 성실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설령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판단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영미판례법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의 문제로 거론하기도 한데 여하간 우리 법원이 이거를 전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경우에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은 이 민사 판결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민사 판결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일종의 요건으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경영의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다면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돼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 워딩이 형사 판결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그다음에 성관주의 의무,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확립되어 왔고, 이는 이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규율이 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이렇게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또 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는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이익을 얻으면 주주도 지분가치 상승 또는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또 회사가 자산을 저가 매도하거나 또는 고가 매수하는 경우 주주도 손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그 원리에 따라서 주주의 손해를 야기한 해당 이사의 결정은 회사의 이런 손해를 야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래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사무처리자일 뿐이므로 회사 자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사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아래의 경우를 이렇게 볼까요? 회사 자체의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례, 즉 회사 자체의 자산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전체에게 귀속되는 몫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합병 등 자본거래나 쪼개기 상장 등의 케이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 사이에서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소수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열회사 간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라든가 소수 주주 축출의 경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는 야기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 주주 또는 주주 집단의 손해를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상법에 이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그 1항의 의미에 관련해서 2항이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정상법의 해석과 의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법 제382조의 3 제2항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주주와 전체 주주가 어떤 의미이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주주는 말 그대로입니다. 개별 주주가 아니라 shareholder as a whole, 그러니까 주주 전체, 집단, 하나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합적 이익을 보호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결정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태광산업이 최근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한 건에 대해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러스톤이 교환사채 발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개정된 상법 하에서도 이사는 주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 주주 모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개정된 상법에서도 주주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배당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주주는 배당하지 말자, 무배당하자, 어떤 주주는 1,000원 배당하자, 어떤 주주는 10,000원 배당하자 이런 각기 다른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회사의 많은 경영 판단에 있어서 주주들의 요청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들이 개별 주주의 요청을 하나하나 따져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이 총주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 총주주를 보호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주주 외에 다른 스테이크홀더스,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그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냐, 혹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측면, ESG 측면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주주들의 장기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가 결국 장기적, 궁극적으로 회사를 통한 주주의 이익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 모두 충실 의무를 부담함으로 주주의 단기 이익만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사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이 회사를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 빠뜨리는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안에 따라서 그것도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배임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냐. 우리 형법의 배임죄 관련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임죄 폐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본다면 어쨌거나 그 이사의 충실 의무의 상대방의 주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입법자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 개정 이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는 상법 382조 3의 사망의 의무를 법정 의무로 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논리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타인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업무상 배임죄 인정 가능성 그 폭이 좀 넓어지는 것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폐지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소송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에 대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게 대표소송인데 그 대표소송이 아닌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나한테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식의 소송이 많아질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의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상법 401조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물론 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손해이지만 어쨌거나 이 규정을 통해서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현재 이 규정이 실제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충실 의무 상대방에 이제 주주가 추가되고 주주이익 보호 의무가 충실 의무의 내용으로 명시됨에 따라서 이제 임무 혜택라는 그 요건 충족이 좀 더 용이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소송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핵심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님들은 종전과 같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손해에 대해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경영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개정 상법화에서 그렇다면 이사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행동 지침, 그 부분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주의 이익이 곧 회사의 이익이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다라는 점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주주의 이익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결국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고려되었느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자본거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이런 경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영 판단이 과연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혹시 어떤 불공정한 그러니까 차별 대우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업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과정의 근거를 잘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 충실 의무 외에도 다른 개정 규정들로 인해서 주주 측 이사들이 이사회에 진입할 찬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대외적으로 오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녹취록 등 그 이사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충실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주주들 간의 이익 충돌 거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히 독립위원회 활동이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위원회를 통해서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결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지금 마련을 해준 것이죠.
준 것이죠. 그래서 소송 가능성도 실제로 많아졌습니다. 이 충실 의무가 개정되자마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태광산업건과 같이 종전에는 소송이 잘 안 될 것 같은 소송들이 지금 가처분 등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다른 소송들에서도 계속 그 소송의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 충실 의무 위반이다라는 점들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앞으로는 주주들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주주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IR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주주와 그 어떤 투명한 의사소통을 하고, 나랑 친해지면 소송을 좀 덜 하겠죠. 그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1차 개정의 주요 핵심 내용인 충실 의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이제 개정한 그 개정 규정들도 많습니다. 아까 소개를 잠깐 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규정들 때문에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과 이사의 구성 등의 이제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독립이사의 명칭 변경이나 비율 변경,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 선임, 해임 시 3% 룰 강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3% 룰 강화가 된 부분과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확대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요 이제 상장회사들이 앞으로 내년 주주총회, 그리고 그 다음 주주총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이사회에 그 주주 측 이사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강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감사 선임할 때 3% 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주주들이 감사를 선임할 때는 본인의 주식수가 3%가 넘더라도 3%까지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또 특수관계인 까지 본인의 뭐 친족이라든가 이런 특수관계인들까지 다 묶어서 전체 합산해서 3% 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상장회사에 있어서 감사위원인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그럴 때는 여기 최대 주주도 개별 3%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 측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 합산 3%를 피하고 개별 3% 룰에 의해서 이제 감사위원님들을 선임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들 측의 감사나 감사위원이 회사에 진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사회이사이건 비사회이사이건 구별하지 않고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최대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결국 이제 소수주주 측 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대폭 증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 룰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또 최대 주주 측이 본인이 원하는 아예 감사위원을 아예 선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도 아예 미달되는 사태가 이제 속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원수를 결하는 이제 감사위원이 3인 이상, 4인 이상, 5인 이상을 두고 있는데, 지금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되는데, 보통결의 요건, 그러니까 출석 주주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후임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도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님을 선임할 때, 다음 감사위원을 또 선임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감사위원님이 혹시라도 퇴임 감사가 될 때까지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잘 선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 우리가 이제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일괄 선출 방식, 분리선출 방식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일괄 선출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래 감사위원님들도 이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사를 A, B, C, D 이렇게 먼저 선임한 다음에 이사님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일단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사님들을 사회이사든 일반 이사든 다 선임한 다음에 그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소수주주 측 감사위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존에는 야, 한 명은 분리해서 뽑아라.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는 처음부터 분리해서 뽑아라 라는 이제 규정이 도입돼서 이렇게 한 명을 분리 선출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종전상법은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3%, 개별 3%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측 사회이사도 많이 뽑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된 것입니다. 네. 개정상법은 이 한 명을 두 명으로, 네. 기존에는 이제 한 명이고 정관에서 2명 이상 하면 이제 정관에 정하면 할 수 있는데 이 한 명을 2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정된 상법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제가 초두에 뭔가 논란이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이런 언급이 있는데 최근에 이 2026년 9월 10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지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와 관련해서 1년 이내에 개정상법 소정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칙에 규정된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26년 그럼 정기주주총회, 그러니까 2026년 9월 10일이 되기 전에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그러면 미리 추가로 선임해둬야 되느냐. 이거 분리선출 완료하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직 그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1년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개정 전 상법 아직 한 명만 정관에 두고 있는 회사가 과연 2명을 분리선출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정관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관 변경을 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그 주주총회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정관을 변경해서 미리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회사한테 이점이 되는 게 뭐냐면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합산 3% 규정은 2026년 9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정기주주총회는 개별 3%로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을 선임해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어서 회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숫자가 확대되고 아까 3% 룰이 확대되면서 소수주주의 감사위원 이사 선임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경제개혁연대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회사 주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인 주주가 바로 감사위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도 약 23%에 달하는 것 같다. 라는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주주 측 이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제 숙명적인 흐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들은 이 지금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들이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이제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혹시라도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이제 외부 그 인사들을 좀 이사회에 좀 늦게 이제 투입되게 하려면 이사회 숫자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감사위원과 관련해서 3% 룰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정관 결정을 통해서 선제적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먼저 이제 선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고민을 이제 지금부터 당장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렸는데 집중투표제를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집중투표제를 실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주총회에서도 몇 번 경험을 해봤는데 여러 주주님들이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10개 가지고 있는데 선임할 이사 수가 3명이면 이 주식 10개가 의결권이 30개가 되고 3명 중에 1명한테 30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15개, 어떤 사람한테는 10개, 어떤 사람한테는 5개 이렇게 이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집중투표제라는 것인데 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수가 다소 모자라더라도 본인의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종전에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집중투표 청구를 하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네, 지금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상으로서 개정상법의 내용의 개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